오늘은 이제 확률에 대한 용어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푸는 연습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2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시행과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 거야. 자, 보면은 시행이 있고요. 시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표본공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표본공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건이란 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근원사건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의 말을 그냥 뭐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라는 이런 말을 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내가 던졌어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은 뭔가 결과는 주사위가 이제 위에 나오는 면이 이제 1부터 6까지 쭉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주사위 한 개 던지는 녀석을 이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시행이란 말의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얘는 이제 내가 반복할 수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주사위의 윗면이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행을 했을 때 표본공간이 뭔고 하니까 표본공간은 일종의 집합이에요. 표본공간 일종의 집합이야. 집합인데 그럼 집합이면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원소는 뭔고 하니까 이 시행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얘기해 준다. 표본공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문자 S로 표본이 뭐예요 이제? 표본이 샘플이죠, 그죠? 네, 표본. 그래서 이제 저 샘플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S를 써주고요. 자,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 표본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사건이란 건 뭐냐면 사건이라는 거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뜻합니다. 자, 요걸 이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잘 변해야 돼요. 자, 사건이란 건 뭐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알겠죠? 역시 사건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처럼 생각해 주면 돼. 우리가 집합에 이름을 붙여줄 때 보통 어떻게 붙여주죠? 알파벳 대문자로 붙여주지,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갖다가 자, 요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하나를 만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2랑 4랑 6을 원소로 가진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짝수의 눈이라는 거는 뭐예요? 짝수의 눈이 2, 4, 6이고 그런 사건이니까 사건은 뭘로 나타낸다?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치? 그치? 저기 집합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는 뭐 다른 사건도 하나 생각해볼까? 자, B라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2, 3, 5로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B라는 사건 내가 말로 만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말로 못 만들 수도 있어. 말로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말로 만들자면은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사건이란 건 뭐다?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부분 집합의 원소를 뭘 뽑아내에 따라서 내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원사건. 자, 근원사건은 뭐냐면 여기 사건이란 말이 붙어있으니까 근원사건도 사건이에요. 사건이니까 집합이겠지, 그치? 근데 어떤 집합이냐?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한 개씩 뽑아내서 이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원소 한 개를 이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원사건이 될 수 있는 게 1을 원소로 가진 집합, 2를 원소로 가진 집합,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4를 원소로 가진 집합, 5를 원소로 가진 집합, 6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렇게 이제 각 6개가 근원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원 사건들이 되는데 자, 이 근원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근원 사건이 지금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원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각 사건들이
근원 사건들의 각 사건들.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지금 6개가 있잖아. 그치? 이 6개가 각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일해야 된다.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해야 돼? 네. 확률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1이 나올 확률이 주사위가 좀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이 나머지 2, 3, 4, 5, 6이 나올 확률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근원 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주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될 문제들은 좀 이따가 유형 문제 풀면서 한번 접근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행이 뭐냐, 표본 공간이 뭐냐, 사건이 뭐냐, 근원 사건이 뭐냐 이렇게 4개의 용어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용어가 뭐고 하니까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이 3가지를 배울 건데 합사건, 여사건, 곱사건, 여사건. 자, 합사건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합집합을 뜻해요.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고,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합집합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랑 B의 합사건이 뭐가 되겠어요? 2, 3, 4, 5, 6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2, 3, 4, 5, 6 요게 이제 합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곱사건은 뭐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을 뜻하고, 얘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니까 교집합을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얘기해준 원소가 뭐밖에 없지? 이밖에 없죠, 그죠? 네, 교집합 그 녀석이 바로 곱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여사건은 뭐냐면은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빼고 나머지 부분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의 여사건이다 그러면 여집합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럼 A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 짝수가 아닌 건데 전체에서 짝수가 아닌 건 홀수가 되겠죠. 1, 4, 얘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용어로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소랑 같은 거야. 자, 배반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개의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A와 B가 배반사건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A와 B의 곱사건이 뭐가 된다? 원소가 없는 거예요. 자, 원소가 없는 요걸 집합으로 따지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으로 얘기할 때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인 상황을 사건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요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반사건은 집합의 서로소랑 똑같은 용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집합론에서 쓰는 용어랑 확률론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네.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여집합, 배반사건은 서로소. 알겠죠? 네, 이렇게 4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PA라는 요런 용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건 뭐냐면은 요 앞에 P는 뭐냐면은 요 뒤에 있는 사건이 뒤에 이름 붙은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P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뜻이고,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 아니까 전체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지금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라고 적어주면 되고,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는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치? 따라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얘기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봤던 얘기들일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건도 집합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A와 B 합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볼 건데, 자, 그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어요. 그죠? 요건 어떻게 구하는 거니까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요런 상황이야. A의 원소의 개수 다 세주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다 세주면은 요 교집합 부분을 2번 셌잖아. 그치? 걔를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요런 원소의 개수의 이제 성질에서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다
원소의 개수로 나눠볼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로 나눠볼 거고, 이 녀석도 ns로 나눠볼 거고, 이 녀석도 ns로 나눠볼 거고, 이 녀석도 ns로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 확률이 돼버리겠죠, 그죠? 확률이 돼버릴 테니까 그러면은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한 공식이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름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녀석을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준다. 무슨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합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페이지 위쪽에 있는 확률의 기본 성질, 요건 되게 쉬운 얘기니까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30페이지 메뉴에. 자,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30페이지. 그냥 보고요. 그냥 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하여, 요걸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건으로 얘기를 했을 땐 전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전사건. 전체 집합의 사건이다 이런 뜻이야. 전사건이라는 표현도 써주고요. 그래서 전사건의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요거 이제 공집합기호랑 똑같죠, 그죠? 그냥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는 공사건이라고 얘기해준다. 공사건. 그래서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 건가?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주면은, 얘는 전체 확률 1에서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A가 안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다가 이제 A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 녀석의 양변을 NS로 다 나눠주면은 요런 확률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왜? 확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사건의 수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이제 요 용어들이 정확하게 뭐냐, 요 용어에 대한 얘기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단어예요, 실은. 네,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씩 다 다뤄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봅시다. 자, 문제 풀 때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런 여기 이제 전체분의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요 사건의 수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순열, 조합, 뭐 원순열, 뭐 중복조합, 중복순열, 뭐 이제 원순열, 뭐 이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지고 넘어갔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기본기를 좀 덜 다진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연습하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31페이지에 B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B스텝에 있는 이제 대표용 문제들을 대표 문제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기까지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죠. 자, 190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90번. 자, 이건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민원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보자마자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구나?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 7, 8, 90이죠.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A라는 사건은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4랑 8, 요걸 이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5 이상의 짝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6, 8, 10 이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중 옳은 건 1, 2, 3, 4, 5번 중에 찾으면 돼요. 자, B는
680이죠? 1번 틀렸죠? 자, A랑 B의 합작권은 어떻게 되겠어? A랑 B 합집합이랑 똑같으니까 4, 6, 80 원소를 4개를 가져야 되죠? 예, 2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자, 3번 A와 B의 곱사건은 공통으로 있는 게 뭐예요? 8이죠, 그죠? 예, 따라서 원소를 8만 가져야 되니까 3번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NA의 여사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A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겠어? 4, 8 빼고 나머지 적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1, 2, 3, 5, 6, 7, 9, 10 이렇게 몇 개?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8개가 나오게 되니까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원소의 개수는 8개구나.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5번에는 이제 A의 여사건, 곱사건, B 이렇게 나는데 자, 얘는 집합으로 따져보면 B차 집합 A랑 똑같은 거죠? 교집합이 여집합은 뭐랑 같다? 차집합이랑 같다. 그죠? 집합할 때 배웠어요. 그죠?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기억해 둡시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은 거다?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어느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는 거다. 자, 기억을 다시 한번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녀석은 바로 뭐가 돼요?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걸 생각해 주면 되니까 A에만 있는 건 4죠, 그죠? 따라서 5번에 해당되는 이건 B 차집합 A구나. 자, 그럼 B 차집합 A는 뭐가 되냐? B에서 A를 뺀 거니까 8을 빼주면 6과 10이 원소가 되겠네요, 그죠? 네, 6과 10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게 바로 B 차집합 A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번 문제 한번 봅시다. 1, 3, 4, 7, 9, 10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공을 꺼내?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이 뭐가 되겠어요?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1, 3, 4, 7, 9, 10이 되겠죠, 그죠? 1, 3, 4, 7, 9, 10 요것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어요. 자,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끼리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란 말은 뭐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얘는 서로도.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었을 때 두 개의 사건의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가 된다? 이제 공사건이 돼버리는 요런 이제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 자,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은 10 이하의 자연수 그냥 얘는 표본권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다 10 이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니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는 1, 3, 7, 9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소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는 뭐가 있죠? 3, 7 이렇게 두 개 있네. 자, 리을 그 다음에 8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8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4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것들 중에서 곱사건 공통된 게 없는 거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야. 자, 공통된 게 없는 거 두 개는 뭐가 있어요? 디귿과 리을이 서로 공통된 게 없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이 몇 번이다? 네,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6번 문제를 봅시다. 자, 196번은 좀 집중해서 들읍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은 그랬어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얘기는 주사위의 뭐 모양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뭐 이런 상황이요. 뭐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던져가지고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눈의 수합, 그 눈의 수합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얼마예요? 2죠.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는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두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까지. 11, 12까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4의 배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으니까 전체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는 2부터 12까지 11개가 있고 그 중에 4의 배수는 3개가 있으니까 답이 11분의 3이구나.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 사람.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과연 그럴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유에 대해서 기본 개념 설명할 때 한번 그 관련된 걸 설명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게 답이 아니야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로 가면은 이 녀석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실은. 이렇게 푼 애들 실제로 선생님 많이 봤거든. 왜 답이 11분의 3이 아니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근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률이. 그렇지. 근원 사건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들 하나하나들은 일어날 확률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동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동등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동등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근원 사건들로 봤을 때 얘네들이 동등한 정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2가 나오려면은 무조건 1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를 첫 번째 주사위, 얘를 두 번째 주사위라고 했을 때 무조건 1, 1 이렇게 나와야 돼. 하지만 3만 돼도 어떻게 돼? 얘는 이게 1 나오고 뒤에 게 2가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게 2가 나오고 뒤에 게 1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죠? 얘네들은 동등한 확률을 가지지만은 얘랑 얘는 동등하지가 않아요. 이 녀석이 일어날 확률이 이 녀석이 2배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근원 사건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썼을 때 확률 계산이 틀리는 이유는 뭐다? 이 근원 사건들이 서로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동등한 근원 사건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동등한 근원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얘네들끼리 동등하고 또 여기서도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도 동일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엮어주면은 이제 모든 경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등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면 편합니다. 자, 표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주면은 첫 번째 주사위, 얘를 A 주사위라고 놓고 얘를 B 주사위라고 나오자.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 있고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네모 칸에 들어가는 A도 1 나오고 B도 1 나오고 요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어때? 확률이 동등한 근원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이 총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36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원 사건이 36개가 생기고 그럼 이 중에서 이런 36개의 사건 중에서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사건들에다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13, 22, 31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해서 8이 되는 녀석들을 생각해보면 더해서 8이 되는 녀석이 26, 35, 44, 53, 62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해서 또 12가 되는 게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총 몇 개? 총 36개의 동등한 근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근원 사건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전체의 개수를 셀 때 이 전체로 생각해 놓은 하나하나들이 동등한 확률을 가지냐 안 가지냐 요걸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잘못 따지면 내가 분모 자체를 잘못 잡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리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요걸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쉽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근원 사건을 내가 잘못 잡는 케이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요? 좀 조심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두 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서서 등산할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선다라는 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일렬로 일단 서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는 6명이 그냥 성별에 상관없이 일렬로 서는 상황은 그냥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지? 6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남학생들끼리 이웃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학생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 그지?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남학생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여학생은 소문자로 이렇게 4명을 표현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웃하잖아. 이웃하면 뭐가 생긴다? 합체괴물이 한 마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합체괴물을 하나 만들어주는 방법의 수가 자, A랑 B랑 합체를 해. 근데 누가 머리하고 누가 몸통할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랑 B를 순서대로 이제 나열시켜주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합체괴물 한 마리랑 정상적인 여학생, 여자 사람 4명이 있어서 총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분의 사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6팩토리얼 분의 2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될 거고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될 테니까 5팩토리얼 분모부자 약분해 준 다음에 6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이제 약분해 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이 이웃에서 설 확률이 얼마나?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죠. 그죠? 그냥 무작위로 세웠을 때 남자 이웃에서 설 확률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열에 대한 예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4번 원순열 문제 한번 봅시다. 원순열. 자, ABCD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와 B가 이웃탁에 앉을 확률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는 뭐예요? 그냥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5-1팩토리얼이 돼서 얘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얘네들 이제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뭐 고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던 아니면 이제 돌려서 겹치는 걸 생각하든지 간에 답은 4팩이다. 이건 우리가 원순위할 때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자, A랑 B가 어떻게 한대? 역시 또 이웃한데 이웃하면 뭐가 생겨? 합체괴물 생기는 거예요. 자, 합체괴물 만드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죠. 그죠? 2팩토리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4명이 됐어. 자, 4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된다? 4명을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4-1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 경우에서 4팩토리얼분의 원하는 사건에서 요걸 계산해주면 3팩 4팩 나눠주면 4가 남을 거고 약분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오랜만에 연습 한번 해볼까 원순열. 자, A와 B를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의 수가 요렇게 하면 이제 2 곱하기 3팩토리얼 나오는데 자, 고정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랜만에. 자, 고정의 관점. 자, 처음에 여기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5개의 자리가 있었을 때 A를 처음에 5자리 중에 아무 데나 하나 넣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돌려도 겹치니까. 자, 그럼 A를 여기다가 일단 앉혀놓고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A를 여기다 앉혔어.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의 왼편이나 오른편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럼 B가 여기 앉았어. 그럼 3자리 남았잖아. 그지? 그럼 남은 3자리에다가 남은 3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합체계물 만들어놓고 돌리는 방법이나 처음에 한 명을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앉히는 방법의 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항상 원순위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똑같게 나와야지 아 내가 제대로 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끔 이제 원순위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게 내가 회전으로 풀었는데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고정으로 풀었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봐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 풀었으면 어디가 비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7번 중복순열 문제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207번 문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자,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그럼 여기 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을까 보니까 일단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숫자를 넣을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죠. 그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도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 다섯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리에도 숫자를 넣을 건데 얘도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다섯 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5의 세제곱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만든 수가 짝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사건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건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짝수가 되려면은 여기 들어갈 게 몇 가지면 돼요. 여기 맨 끝에 들어갈 게 짝수면 되잖아. 그치? 짝수가 지금 2랑 4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맨 끝에는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고 앞에는 별 제한이 없죠. 똑같이 다섯 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겠어요. 자,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가 5를 3번 곱해준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니까 5 두 개 위아래로 약분시켜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5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10번. 자, 6개의 문자 T, O, M, A 맛있는 토마토를 일렬로 나열 때 꽃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일단 얘를 일렬로 나열시키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자, 얘를 일렬로 나열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같은 문자가 몇 개가 보여? T, T 두 개 보이고 또 O, O 이렇게 두 개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전체 경우의 수를 쓸 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을 써줘야 됩니다. 자, 총 몇 개를 나열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할 건데 자, 6개를 나열할 건데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같은 게 있는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O끼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O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O는 이웃해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것끼리 이웃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냥 그래. 그죠? 자, 같은 것끼리 이웃하면 합체 괴물이 아니라 무슨 괴물이 생긴다? 무슨 괴물 생겨요? 같은 것끼리 합체시키면 지훈아. 무슨 괴물이지? 어? 무슨 괴물? 액체 괴물. 액괴 슬라임. 너 그냥 말한 거야. 슬라임끼리 이렇게 섞어도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요. 같은 것들끼리는 수소를 바꿔봤자 같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 괴물이 생긴다. 자, 다른 것끼리 합체를 시킬 때는 합체 괴물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합체시킬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액체 괴물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액괴입니다. 액괴는 만드는 방법의 수가 하나예요. 그냥 슬라임 다 합쳐버리면 하나의 슬라임이다. 그냥.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총 액체 괴물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면 몇 개를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할 건데 그 중에서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사건의 수는 어떻게 된다? 5팩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분의 사건의 수니까 전체가 6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사건의 수는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 되니까 자, 이렇게 번분수 나누기 할 때는 자, 분자끼리 똑같이 약분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분자끼리 약분시켜주면 여기에 6이 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분모끼리 약분시켜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분시켜주면 계산이 좀 빨라집니다. 알겠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완벽하게 2이 됐고요. 얘만 남죠 지금. 그래서 2분의 6. 잠깐만. 선생님이 미안해. 분모 분자를 거꾸로 썼네. 전체분의 사건을 거꾸로 썼네요. 다시. 전체가 위에 거죠? 위에 거를 분모에다 써야지.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요게 전체가 되고 자, 원하는 사건은 5팩을 2팩으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사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대로 분자끼리 약분해주면 여기 6이 남고 자, 그 다음에 분모끼리 약분해주면 이렇게 남게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분의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6은 약분해주면 3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자끼리 이웃시킬 때는 뭐가 된다? 액체 괴물이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고요. 이렇게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흰공 3개,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공 1개, 검은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요 문제 이제 헷갈리기 쉬우니까 별표 5개 쳐놓고 잘 봅시다. 자, 일단 주머니 속에 흰공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공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검은공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똑같은 흰공이지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아까 전처럼 이제 근원 사건들이 동등한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다 개별적인 똑같은 공 7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총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준다? 3개를 뽑아준다. 이렇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73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 7부터 숫자를 3개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전체는 3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생각해 볼 건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흰공 1개, 검은공 2개를 뽑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자, 이 사건을 선생님 말로 새로 풀어볼게. 자, 흰공 1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흰공 몇 개 중에서 흰공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예요. 흰공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다. 그리고 검은공 몇 개 중에서 검은공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여기 이제 몇 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순서는 생각해 안 해? 순서 생각 안 해. 그래서 뭘 써야 돼? 조합을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조합을 써줘야 되고 여기 그리고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랑 이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흰공 3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1개를 뽑고 그리고 검은공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를 뽑아준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계산이 다 됐어요. 자, 전체 아까 35개 나왔고 3C는 3이고 4C는 6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된다? 35분의 18.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확률의 계산들을 쭉 해봤는데 지금까지 배운 게 뭔고 하니까 수학적 확률이란 거예요.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이제 전체분의 이제 원하는 경우에 수학적 공식들에 의해서 나온 녀석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만 있는 건 아니고요. 2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거 2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그 2가지 경우가 뭔고 하니까 하나는 통계적 확률이고 하나는 기하학적 확률이다. 안 돼요. 미안해, 여기 어디 안 보인 거였어? 흰공 3개 중에서 아니 그건 좋았어요. 여기는 검은공 3개 중에서 여긴 다 할 수 있겠네. 놀래라. 됐어요. 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뭔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통계적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 그걸 들을 건데 자, 통계적 확률은 이제 수학적 확률로 이제 나타낼 수 없는 녀석들을 보통 이제 구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한번 생각해보자.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어. 얘가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사람 갖다 실험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을 뭐 10,000명이면 10,0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갖다 놓은 다음에 코로나 백신 한 번씩 다 주사해놓고 실제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사람의 수를 조사해보겠죠, 그죠? 그럼 전체분의 면역 항체가 이제 형성된 사람들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제 그 걔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 한 명한테 주사를 놨을 때 얘가 면역 항체가 생길 확률이 얼마구나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막 1,000명한테 주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00명이 항체가 생성이 됐어요. 그럼 면역 한 명한테 주사했을 때 면역 항체가 생길 확률이 얼마가 되는구나? 0.6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한 거야 말 그대로 전체분의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통계적인 상황이 수학적인 상황이랑 이제 같아지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보자.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앞면이 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인데 그런 동전을 내가 한 100만 번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100만 번. 시행의 수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거의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 간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통계 파트 가서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통계적 확률은 전체 시행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온 횟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 기하학이란 건 뭐예요? 기하학은 이제 도형이죠, 그죠? 네, 도형에서 보는 건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는 다트 던지기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트 던지기. 자, 지금은 로또지만 옛날에는 복권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원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숫자가 무수하게 쫙 순서대로 적혀 있고, 숫자가 막 무작위로 이렇게 적혀 있고, 얘를 이제 뺑 돌립니다. 돌린 다음에 화살을 쏘세요 해가지고 여기 딱 맞으면 이제 그 숫자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복권 당첨 보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복권 당첨을 했거든. 지금은 막 공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뭐 기계에서 뽑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 모든 복권의 그 당첨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이 다트 돌리기 할 때 조작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화살을 쏠 때 화살 쪽 끝이 이제 화살 쪽 끝 아니야 화살은 조작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실은 화살은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데 요즘 이제 로또 그 당첨 방송 본 사람 있어요? 공 이렇게 막 그 통 안에서 돌아가다가 공 하나 쭉 빠지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 어떤 공들은 이제 무게를 살짝 무겁게 하고 뭐 어떤 공들은 무게를 살짝 가볍게 하고 해서 확률을 좀 조작할 수도 있어 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잘 못해요 실은. 어떤 때 막 당첨자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다트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양궁을 생각해도 돼요. 양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10점, 9점, 8점, 7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점짜리를 맞출 확률을 계산하여라. 일단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무조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 10점짜리의 화살이 이제 들어갈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전체 면적분의 요만큼의 면적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전체 넓이분의 요 10점 영역에 해당되는 넓이를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0점짜리에 맞출 확률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도형의 뭐 넓이분의 우리가 원한 영역의 넓이 또는 전체 도형의 길이분의 원한 영역의 길이 또는 전체 도형의 부피분의 원한 영역의 부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기하학적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219번, 217번 문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7번 먼저 한번 봅시다. 통계적 확률. 자, 다음 표는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200번 쏘아서 7점 이상을 맞힌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쏘아서 9점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럼 일단 전체 200번을 쐈으니까 전체 시행 횟수가 200번이 될 거고 9점 이상이면 9점 또는 10점이잖아, 그치? 그럼 9점 또는 10점에 꽂힌 횟수가 얼마예요? 47에다 25를 더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00분의 47 더하기 25 얘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얘가 200분의 72니까 이게 얼마로 약분되나? 8로 약분되나요? 8로 약분해주면 25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확률이 25분의 9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얘기죠. 자, 219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에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이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총을 쏠 때 총알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전체 면적은 얼마야? 반지름 3짜리는 원의 넓이니까 9파이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그 색칠된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색칠된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그 4파이에다 파이를 빼주면 되죠? 그죠? 요 원에다가 요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반지름 2짜리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 1짜리 원의 넓이를 빼주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까 따라서 얘는 9파이분의 3파이가 되니까 맞출 확률은 얼마가 되겠구나? 3분의 1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1번 문제 봅시다.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그 파이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공사건. 자, 공사건이라고 하고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 수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 PA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죠? 얘는 무조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S 더하기 P 파이는 1이다 그랬는데 PS가 뭐예요? S가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확률이 1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P 파이는 반드시 0이죠. 공사건이니까. 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1 되는 거 맞고요. 자, 디귿. 그 다음에 A랑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어쨌든 얘도 0에서 1 사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됩니다. 얘는 너무 쉽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 그냥 연습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4번 한번 볼까요? 224번 문제.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여사건의 확률이 0.2,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5, 그 다음에 A와 B 합사건의 확률이 0.9일 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거 합사건 공식 요거 써놓은 문제야. 이 녀석이 어떻게 생각한다?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P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이 지금 얼마가 나와 있어? 0.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A가 안 일어날 확률이 0.2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0.2가 돼서 0.8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가 안 일어날 확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지금 0.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B가 일어날 확률도 얼마가 되겠어? 1 빼기 0.5가 돼서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구한값들을 이 공식에다 놓고 얘를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0.9가 0.9는 0.8 더하기 0.5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될까요? 0.4 빼주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0.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되게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가 아닌 말로 표현된 문제를 한번 봅시다. 229번. 자,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자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자, 정사면체의 주사위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면이 4개가 있잖아, 그치? 면에다가 1, 2, 3, 4를 순서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주사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 정육면체는 뭐 많이 알죠.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주사위입니다. 여기는 1부터 4까지가 적혀 있고 여기는 1부터 6까지가 적혀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각각 던집니다. 각각 던졌는데 밑면, 이 바닥에 딱 놓인 면이 있겠지, 그치? 거기에 놓인 숫자의 합이 8 이상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도 우리가 근원 사건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전에 주사위 던질 때처럼.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쪽이 이제 4면체고 이쪽이 6면체라고 해보자. 정사면체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4개가 있고요. 정육면체, 6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서는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보자.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고 그랬잖아. 그치?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가 요 개수만큼 나온다. 4, 6에 24개. 그죠? 24개가 나오게 되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사건에 해당되는 칸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자, 밑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일단 4의 배수인 거 한번 해볼까요? 4의 배수인 거. 그럼 2, 2, 3, 1, 1, 3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8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8이 어디 있나요? 4, 4 더해주면 8 되고요. 그럼 3, 5 더해주고 6, 2 더해주고 이런 거 가능하겠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들이 일단 4의 배수인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8 이상인 경우는 요게 이제 딱 8인 경우고 8 이상이 되려면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8 이상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실은 이렇게 그림만 그려보면 답은 금방 나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24개 중에 내가 이제 원하는 사건의 수에 해당되는 칸이 몇 칸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칸이 나오죠? 따라서 답은 24분의 9. 약분해주면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공식 써보라는 얘기예요, 실은. 공식 써서 풀란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다.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다. 이런 사건을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이다.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놨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나 A이거나 B일 확률이니까 PA 합사건 B 이 녀석의 확률 교란이고 얘가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사건 B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24개 중에 빨간색 동그라미니까 6개가 있었고 B가 일어날 확률은 역시 24개 중에 파란색 동그라미 역시 6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개죠. 24개 중에 3개다. 얘를 계산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이 귀찮잖아, 그치? 이렇게 세는 게 더 빠르죠, 실은.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쉽고요.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공식을 써서 풀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3번 문제 한번 봅시다. 233번. 자, 어느 고등학교에 우쿨렐레 동아리, 우쿨렐레가 뭐지? 기타 미니 버전. 작은 그렇게 치는 거. 아, 기타처럼 생긴 거야? 우쿨렐레,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우쿨렐레 피리 같은 거 아니에요? 현으로 치는 거야, 우쿨렐레가? 네. 링. 그 현 중에 이 뭐야 관악기처럼 생긴 모양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지 않아? 단소. 길쭉길쭉한 거는 흔한 거잖아. 보통 길쭉길쭉 하잖아요. 뭐 이제 길쭉길쭉한 거 뭐 단소, 리코더, 뭐 클라리넷, 플 이런 거 길쭉길쭉한 거 말고 뭐 이렇게 모양 좀 동그랗게 생긴 뭐 트럼펫. 뭐라 그러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네. 그 아까 이름이 뭐지? 소금. 일단 금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통악 기자가 다 길어요. 그냥 관악기 긴 거 말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아, 이렇게 뭐 하모니카. 하모니카도 길쭉하잖아. 트럼본 이런 거. 아, 오카리나.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 아, 선생님 우쿨렐레랑 오카리나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나 이 우쿨렐레 보고 관악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 우쿨렐레는 현악기고 오카리나가 관악기구나. 선생님이 어릴 때는 악기가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뤘던 유일한 악기라고는 리코더밖에 없어요. 리코더 우습게 보지 마. 리코더 얼마나 훌륭한 악기인데. 그렇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리코더 가지고 저기 학교에 합주부가 있었는데 전국대회 나가지고 1등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때 어떤 거 불렀냐면 그 1m짜리 베이스 리코더 불렀어요. 합주에서. 1m짜리 리코더가 있어요. 리코더도 이제 그 모든 관악기는 음역대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고음을 내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음을 내거든. 그래서 보통 소프라노 리코더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면은 메조 소프라노 리코더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알토 리코더는 한 이 정도 되고 테너 리코더 한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리코더는 이렇게 되고 관도 굵어요. 관이 한 이 정도 크기야. 그래서 그런 건 손가락으로 못 누르기 때문에 페달이 있어요. 이렇게 페달 가지고 누르면 구멍 닫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프라노는요? 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보면은 음역대가 저음으로 갈수록 악기가 커지고요. 음역대가 고음으로 갈수록 악기 자체가 작아져요. 그건 현악기든 관악기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원리가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가 짧으면 어떻게 돼? 미안해. 네,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우쿨렐레 동아리의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이다.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축제에서 공연할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2명의 성별이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랑 역시 이제 원하는 사건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여학생을 알파벳 대문자로 잡아볼게요. 어쨌든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다르거든. 잘 모르겠으면 네이밍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라는 얘기야. 자, 남학생은 소문자로 표시해볼게.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을게. 이렇게 9명인데 이 중에서 2명은 임의로 뽑는 거니까 전체는 뭐가 되냐면은 성별 상관없이 9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9C2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그죠? 네. 그래서 9C는 계산 어떻게 돼요? 9부터 숫자 2개 곱해주고 이픽토리아로 나와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36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뽑힌 2명의 성별이 같은 확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남학생만 2명을 뽑거나 또는 여학생만 2명을 뽑거나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남학생 2명만 뽑기
또는 여학생 2명만 뽑힙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또는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학생만 2명 뽑는 경우랑 여학생만 2명 뽑는 경우에는 공통대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그냥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A라고 놓고 이 사건을 B라고 놨을 때 A 합사건 B의 확률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냥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단순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이럴 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나?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이제 9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되니까 4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학생만 2명 뽑는 상황은 전체 확률 9시분에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만 뽑아주면 되니까 5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9시 분모가 통분되어 있는데 9시는 아까 우리가 36이라고 계산했어. 36분의 4시는 6이고 5시는 10이죠? 예, 따라서 요거는 36분의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약분해주면 9분의 4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유형 15번부터 내일 이어서 좀 풀고, 내일은 곱셈 정리까지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수학2 나가도록 하죠. 9시에 맞춰요? 예. 근데 그 발악을 하는 이유가